자, 이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을 했다 해서 소위 계약금 계약에 관한 주제. 31의 문제 전반적으로 지저분했는데 요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요. 요몰 계약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이슈죠. 계약금 계약에 관련해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불가능한 케이스. 첫 번째,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금에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금에 계약 해제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역시 어떻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해약금은 계약 해제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만한 게 배제 특약이 잇따르면 이때 역시 어떻다? 바로 해약금은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자, 그 다음에 위약금 얘기는 그동안 질문에서 가끔 나올 때 무조건 배제하자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5번 질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이행에 착수이거나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배제 특약이 있는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죠. 그래서 중도금의 지급 또는 지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등기소에 가자고 요구하는 이게 바로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가지고 짧게 해놓은 문제 형태 좀 쉬웠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임대차 차임에 관한 설명 틀리면 자, 유사일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1의 민법 문제는 공법하고 특히 공간정보법 2차 과목에서 어렵게 구성한 것 이상으로 민법이 너무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 1번, 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은 과실 없이 멸실돼서 자,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임차인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서 감액 청구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했을 때 임차인 연대에서 차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오른편.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요건 이제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논의 쟁점이 됐었죠. 어디에서 이슈가 되냐면은 자,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자, 만약에 자,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의 증액 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승소 판결이 있게 되면 이 증액 청구는 그 당시부터 어떻다? 바로 증액 청구 효력이 발생하는 꼴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결정 다음 날이 아니라 소송 제기한 때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차임 연체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송으로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요것만 기존에 다뤄졌던 그런 쟁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체 차임액이 일개 차임액에 이르게 되면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에서 오른편에서 3기분 토지 임대차는 2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1기분 요것은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기준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등장했던 임대차 파트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든가 부송 매수 청구권 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다가 그 다음에 대항력 얘기까지 그러다 갑자기 지금 차임 16년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그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이제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 3월 5일 날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실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3월 6일 0시부터 자, 이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나서 차임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된다 해서 자, 이때 우리가 주요 쟁점들, 요건 이제 그래 좀 쉬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묶어서 구성하면 1번, 갑은 임차권 등기에 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1번을 옳게 구성을 한 사례 해서 이건 기출문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요 쟁점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저 얘기 있었죠. 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들어온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이슈. 자, 그 다음에 갑이 2020년 3월 10일 이미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잃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갔었죠. 피배임해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경매가 6월 9일 날 개시가 됐습니다. 매각이 됐을 때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사안 분석해 볼까요?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대해서 자, 지금 갑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뭐를 갖게 된다? 저당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뒤에 있지만은 저당권보다 이미 등기된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선순위 권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이미 등기 부상, 자, 배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5번.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이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가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요, 임차권 등기가 3월 9일 날에 있어서 제2의 임차인은 어떻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위 자체는 틀리죠. 병보다 한참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1번 얘기 전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험 보실 때 여기까지 오게 되면 거의 초토화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는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 대항력 문제인데 이것도 더럽게 까다롭게 낸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자, 임대인 갑 소유의 X주택이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주택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주임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지금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인도받고요. 주민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주택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 누구한테? 바로 을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얘기한다?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건 간단해서 2번 임차주택의 양도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자,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좀 어려워서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그런 주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 채권자가 여기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자, 금전채권 돈 받을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가압류에서 가압류 신청, 가압류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이때 보증금을 누가 줘야 되죠? 자, 병이 줘야 되죠. 그래서 병이 누구한테?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사람에 대해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가 어떻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양수인 이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당연히 이 병이 갑한테 얘기할 건 아니죠. 이미 대항력 발생했으면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 이게 뭐죠? 양도담보권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돈을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빌리면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양도담보권 뒤에서 문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문제는 이때 저거죠. 지금 이제 소유권 자체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자 지금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갑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 데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병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자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어려웠어요. 이 문제 양도담보권이라는 주제 뒤에서 따로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요 주제를 가지고 출제해서 거의 수험생들이 무슨 말인지 감도 잡기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그나마 이 문제 좀 쉽게 나왔던 거죠. 집합건물법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그동안 거의 내왔던 주제를 가지고 짜깁기 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각 공유자,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자, 집합건물법에서 각 공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전인도 기억나십니까?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된 날부터 기산을 하죠. 해서 니은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계속 작년, 재작년 연속 나오고 있는 게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같은 걸 얘기하죠. 이것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효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번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분양자는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했던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을에게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뭐 3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고분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고분 소유자는 당연히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년 만에 병한테 양도했다. 그리고 자, 관련 법에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하자는 뭐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병도 누구한테?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쉬웠었죠. 그래서 기억 하나가 옳게 구성이 되게 될 테고 니은, 디귿은 당연히 니은,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냐 기억이냐 이 싸움이 될 텐데 바로 리을번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책임과 집합건물법에 관련된 문제 쟁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감명이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자, 이게 이제 양도담보권. 잘 압니다가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X 건물, 을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는 안 되는 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 양도담보권. 다만 을이라는 사람이 변제에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갑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에 지금 뭐죠? 이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지금 양도담보권자 갑입니다. X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할 때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결정 등기 외에 가끔 문제에서 양도담보권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 실질적으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마치 이렇게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말소 기준 권리의 일종으로 보게 될 테고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양도담보권은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좀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고요. 2번 갑은 을로부터 X금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B형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갑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X금을 점유하고 있는 B형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담보권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담보권 실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권 실행이 있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지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B형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이제 담보권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아직은 담보권 실행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4번 명제를 틀렸습니다.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의 지형에게 소유권 이전을 기해줍니다. 이건 또 뭔 얘기냐면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변제기 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기, 그리고 정은 선이다라면 정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정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정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 그래서 양도담보권 많이 내는 주제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주제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을은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즉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인법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항력 관련해서 자주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하게 되면 지금 적법한 전차인이 되게 되면은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상가 건물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전제 요건이거든요. 폐업하거나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도 다시 똑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일단은 대항력을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급번으로 구성을 해요. 요 이제 니은번도 그 후의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혹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냐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예시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바로 대항력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D급번 하나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례. 해서 하여튼 상인법 또 전통적으로 되어왔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든가 또는 갱신청 이런 것들 아니고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지금 이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나쁜 자식들이야. 그래서,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인데, 법령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 그럼 무효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유효라고 할까. 유효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법령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흔들어놨어. 이렇게 안 해도 다들 힘들어 하는데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갑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이 사람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리고 법령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거니까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등기명인 자체는 을이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오른표.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죠. 유효였을 때만 해지 문제. 즉 법령상태는 회피하기 목적이 아니었을 때는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죠. 해서 2번도 오른표. 3번 질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금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거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를 따지물 때 이게 내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자주점유. 남의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타주점유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내 거라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타주점유 오른편이 되겠고요.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등기의 무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병이 을한테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갑은 을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누구 겁니까? 병께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병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을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아닙니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즉 병한테 넘어감으로써 이미 병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을은 과거를 묻지 않고 어찌됐든 다시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니까 이때는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해서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꼬아놓으려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전체 그림을 흔들어버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0번 문제 지금 5번으로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의 문제 보셨는데 전반적인 맥락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거의 10문제 넘게 출제가 되고 게다가 같은 주제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좀 엽기적인 지문들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어차피 합격률을 가지고 이제 보긴 해야 되는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학계로는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가 된 사안이고 민법은 난이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이제 그 공단에서 발표할 때는 1차 합격률 한 15%, 20%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1차 합격률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너무 지저분하게 구성됐어요. 그냥 모든 문제에서 거의 뭐 5문제, 10문제 정도만 그냥 무난하게 뽑아내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약간씩 흔들어주는 이런 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31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